3부 혁신과 경영 전략. 지난 세기의 변화가 다음 세기에 대해 암시해줄 수 있는 확실한 두 가지. 1.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은 크게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2. 앞으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혁신뿐이다. 혁신은 어떤 회사가 흥할지 망할지 결정하는 핵심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혁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시대를 앞지르는 변화는 통상 조금씩 작게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혁신의 누적 효과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작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 이전부터 좋아하는 기업에 계속 투자하게 된다. 혁신은 불가피하다. 혁신은 기존의 아이디어 조각들을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오늘날의 승자는 경쟁 상대의 표적이 되고 한때 좋았던 회사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 인간은 변화를 다루는데 서툴기 짝이 없다. 우리는 투자할 때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 새로운 산업이 출현했을 때는 좋고 나쁨 전략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전략을 시도하고 시장이 이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패턴이 흔히 나타난다. 그 결과 매력적인 전략들만이 살아남지만 수많은 실패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실패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여기지 말고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필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다. 18장 라이트 형제의 혁신이 불가피한 이유. 재조합으로 도약하라. 경영학 교수 앤드류 하가도는 모든 혁신은 과거로부터 어느 정도의 단절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모든 혁신은 과거의 조각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고했다. 투자자들이 혁신의 과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 1.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 행복은 혁신에 크게 의존한다. 2. 혁신은 창조적 파괴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는 어떻게 창출할까? 우리가 자원을 더 가치 있도록 재조합하는 방법을 계속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다.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작업 지침이 부를 창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1. 경제학자가 말하는 경합제와 비경합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자동차, 펜, 셔츠 같은 경합제는 누군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비경합제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2. 혁신은 아이디어 조각을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이 조각이 많을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더 많아진다. 결국 아이디어 조각이 더 많을수록 더 크게 혁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다. 미래의 부는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보다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19장 더 나은 성과를 위한 가지치기 두뇌 발달 과정과 비슷한 혁신. 1. 이론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증명된 혁신에 대한 모형이다. 2. 광기나 거품을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3. 혁신 과정이 종종 투자 기회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특정 제품이나 프로세스가 지배하게 되면서 경쟁 기업 수는 줄어들지만 산업은 계속 성장한다. 이런 거품 현상과 붕괴 현상이 비경제적이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미래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투자자들이여 머리를 써라. 현명한 투자자라면 가지치기 과정을 마치고 살아남을 기업들을 탐색해야 한다. 20장 변화에 앞서 나가기 창조적 파괴와 기대값 연결하기.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한물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권위의 상실. 도전자 모두가 새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 리더가 되기 위한 싸움이 끝없이 계속된다. 비즈니스 세계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업계 평균을 능가하는 투자 수익률을 거둔다는 것을 뜻한다. 주가는 투자자 집단의 기대를 반영한다. 따라서 투자할 때 혁신만 고려하면 곤란하고 시장이 혁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바로 그 안에 투자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골디락스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알맞은 상태. 성장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진 뒤 마지막에는 거의 정체된다. 투자자들은 과거의 모습이 미래에도 이어진다고 종종 생각한다. 어지점에서 투자자들은 미래 실적 예측에 신중한 나머지 성장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예상한다. 즉,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값이 너무 낮다. 성장이 빨라지는 비지점에 이르면 투자자들은 순진하게도
높은 성장률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시지점에 이르러서야 기대값을 낮추고 더욱 현실적인 전망을 반영하면서 주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그래서 투자자는 A 지점에서 매수해서 B 지점에서 매도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기대값을 낮춰야 하는 달갑지 않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많은 기업들이 신산업의 리더가 되려고 애쓰지만 결국 일부만 성공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일 혁신이 가속화되면 산업과 제품의 주기가 분명히 짧아진다. 2. 사람들은 강렬한 경험을 한 뒤에는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최근에 좋은 성과를 보인 주식은 투자자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는다. 그 결과 투자가 어려워지면 과거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을 다시 찾는다. 하지만 이 종목은 비지점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피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오래된 기업보다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 어느 신생 기업이 초과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지만 구닥다리 기업이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송구영신, 리처드 포스터와 사라 캐플린은 창조적 파괴라는 저서에서 신생 기업이 오래된 기업보다 주주들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경제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도전 기업과 기존 기업 사이의 균형이 도전 기업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생 기업의 초과 수익은 대부분 초창기 5년에 거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뒤 15년은 업계 평균에 근접하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업계 평균을 밑도는 성적을 보였다. 초과 수익을 가져다주는 기업도 영구 보유 주식 포트폴리오의 임시 구성 종목일 뿐이다. 기업이 장수하는 사례는 줄어들고 개별 기업의 변동성은 증가하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 엄청난 기회와 위험에 직면해 있다. 몸이 더 이상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여기다. 1998년 기업전략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정체 지점에 도달한 기업의 83%는 향후 10년 내에 매출 성장률이 연 5% 이하로 둔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의 70% 정도는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다. 성장률이 둔화될 때 기대값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다. 갈수록 기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매출액이 대략 200억 달러에 이르면 실질 매출 성장률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도 밝혀냈다. 물론 몇몇 대형 기술주 주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정체 지점에 도달하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혁신력 약화 원인 중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채 20%가 넘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했다. 기대치와 혁신 도전 기업은 유리한 반면 기존 기업은 리더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주가는 기대를 반영하므로 투자자들은 혁신의 역동성뿐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도 파악해야 한다. 도전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초창기에는 너무 낮은 반면 나중에는 너무 높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21장 당신의 포트폴리오에는 초파리 같은 종목이 있습니까? 산업의 기속화가 투자자에게 던지는 시사점. 경쟁 우위를 통해 초과 수익을 내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 이런 현상은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생애 주기가 아주 짧은 초파리. 투자자들도 비즈니스의 진화가 빨라지는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진화가 빨라짐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면서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짧아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추세는 가치평가, 회전율, 분산 투자와 관련된 분야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속도의 함정? 신상품을 출시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는 사방에 널려 있다. 신규 성장 기업은 대부분 기존 기업보다 작았지만 성장률은 높았다. 장기간의 통계적인 초과 수익을 지속적인 경쟁 우위로 정의했다.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개별 기업의 부침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1. IT 기술이 발달해 기업에 미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 유형 자산보다 지적 자산의 비중이 더 커지면서 자원 배분의 유연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진화. 1.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기간이 짧아지면
주식가치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PER처럼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는 상대가치법의 유용성이 떨어진다. 비교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1년의 경쟁 우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최적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회전율이 20% 미만으로 지나치게 낮으면 유연성이 떨어져 시장의 역동적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 경쟁 우위가 사라지는 기간이 짧아진다면 이를 감안해 그물을 넓게 쳐 분산해야 한다. 물론 승자 기업에만 투자하고 패자 기업을 피하면 좋겠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분석 결과 분산도가 이전보다 증가했음이 입증되었다. 비즈니스 세계는 초파리처럼 생애 주기가 빠르게 단축되고 있다. 22장 승리의 비결, 장기 전망과 단기 전망 사이의 균형. 작지만 유용한 복수 대안을 만들어 두고 상대방의 수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복수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전략 수립하기. 향후 25년은 고사하고 5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경영자가 대부분이다. 경영자들은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매우 균형 있게 세워야 한다. 딥블루의 교훈.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1. 너무 멀리 보지 마라. 고수라면 10 내지 15수 앞까지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2.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하라. 3. 상대를 읽어라. 4. 티끌 모아 태산 상대가 알아채지 못하거나 까짓것 그쪽이나 챙기세. 라고 생각하며 무시한 자그마한 이득을 취하라. 자그마한 깃털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 번 쌓아가다 보면 게임 전체가 유리해질 수 있다. 체스 챔피언 관돌피니는 수련생들을 고수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제로섬 게임은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다. 반면 비즈니스 세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게임 종료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도 않다. 단순 규칙 전략. 간단한 규칙에서 수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복잡계의 특징 중 하나이다. 기업은 경영자가 단기적인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을 만큼 유연한 장기 의사 결정 규칙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잘 경영할 수 있다. 의사 결정 규칙이 마련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 잘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 캐시 아이젠하트와 돈술의 단순 규칙 전략. 1. 업무 방법 규칙. 2. 사업 영역 규칙. 3. 우선순위 규칙. 4. 조율 통합 규칙. 5. 사업 정리 규칙. 23장 적자 생존 적합성 지형과 경쟁 우위. 가장 강하고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변화에 가장 적합한 종이 살아남는다. 적응력은 가치 창출 잠재력과 같다. 적응력을 높이려면 마련된 여러 대안 중에 최선을 선택해야 한다. 기업의 적응력이란 장기적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가치 창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다. 어느 기업이든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첫째, 회사가 처한 적합성 지형은 어떤 모양인가? 둘째, 기업이 주어진 지형에서 적응력, 예컨대 경제적 가치를 점차 높이기 위해 옳은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공진화의 역할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한 기업이나 산업 자체의 진화에만 초점을 맞추면 곤란하다. 어떤 행위든 상대의 반응을 불러온다. 완만한 지형, 거친 지형, 험준한 지형. 상황에 맞는 전략 채택하기. 적합성 지형에 따라 장단기 점프를 다르게 혼합하듯이 상황에 따라 재무 분석 기법과 조직 구조도 달라져야 한다. 24장 현재 상황이 미래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큰 코 다친다. PER 평균을 쓰는 어리석음.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한 데이터는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비정상적 데이터로 구한 과거 평균으로 예측해봐야 터무니없는 것이다. 기업의 무형 자산은 유형 자산보다 가치와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한다. 기업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는 문제를 가져온다. 사회보장 제도의 허점. 사회보장 제도의 변화는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즉, 기본 데이터가 끊임없이 바뀔 때는 시스템을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의 평균이 현재의 평균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므로 과거 평균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투자자들도 과거 PER로 시장이나 종목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과거 PER는 현황을 대충 파악하는 정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과거 PER로 현재의 시장을 평가해선 안 된다. 비정상성과 과거 PER. 비정상성은 시계역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기후와 금융 분야에서 특히 강조된다. 이론적, 실증적으로 보면 PER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비정상적이다. 세율과 인플레이션, 무형 자산 비중 증가세, 주식 위험 프리미엄의 변동 등이 비정상적인 이유이다. 과거가 미래의 서막이 되지 못하는 까닭. 세율과 물가 상승률이 달라지면 적정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PER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율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 투자자에게는 세후 실질 수익률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예상되면 더 높은 세전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형 자산보다 무형 자산이 중요시되면서 PER 수준이 달라지기도 했다. 연구 개발이나 광고 같은 무형 자산에 투자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 자산의 비중이 큰 회사는 대체로 순이익 대비 현금 흐름 비율이 높다. PER이 높아지고 직원 구성이 바뀌고 교육 훈련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형 자산보다 무형 자산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무형 자산의 비중이 큰 기업들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자산이 적기 때문에 ROE가 높은 경향이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순이익 대비 현금 흐름 비율과 ROE가 높으면 PER도 높게 유지된다. 위험 프리미엄은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팽배하면 낮아지고 반대로 비관론이 득세하면 커진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심리가 수시로 바뀌는 탓에 PER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변수. 원인을 자세히 뜯어보기. 25장 쓰러졌는데 일어설 수가 없어요. 평균 회귀와 턴어라운드.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다. 경쟁 우위를 일정 기간 유지했더라도 추락할 확률은 비교적 높다. 수익률과 성장. 이익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일부 기업들의 PER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극소수의 기업만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기대되는 성장률 및 이익과 함수 관계이다. 성장률만 중시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성장률을 논하기 이전에 이익의 수준이 적정한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성장률이 높지만 파산하는 사례도 있다.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낮아도 초과 이익이 크기 때문에 PER이 높게 유지되는 기업도 있다. 이익은 도외시한 채 성장률만 중시하는 것은 투자에 실패하는 지름길이다. 미시경제 이론의 경험칙 중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이익이 자본 비용에 수렴한다는 개념이다. 단순하지만 그럴듯한 이론이다. 지속적인 고수익은 엄청난 부의 원천이다. 이익과 성장률이 처음에는 같더라도 자본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이 치솟아 PER도 훨씬 더 높게 형성될 것이다. 쓰러졌는데 일어설 수 없어요. 이런 점에서 실적 부진 기업은 눈여겨볼 만하다. 과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가치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 저가에 매수했지만 실적이 부진해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 가치 함정에 빠졌다고 한다. 하지만 실적 부진이 일시적인데도 시장에서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때 저가에 매수하면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실적 부진이 2년간 계속된 기업은 두 업종 모두 27%였다. 실적 부진이 5년 내로 지속된 기업은 두 업종 모두 60% 정도였다. 다시 말해 실적 부진 기업의 운명은 신속하게 결정된 셈이다. 주가가 싼 기업은 대부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과거에 장기간 초과 이익을 기록했더라도 실적이 부진하면 회복하기 어렵다. 역동적 경쟁 요인을 확실히 이해하고 충분히 장기로 투자하면 탁월한 수익을 얻는다. 26장 참호전을 벌이면서 적과 협력한 사례 게임 이론을 통해 협력과 경쟁 관계 파악하기. 참호전을 벌일 때 공생하는 모습이 만연했다. 지휘관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 무진애를 썼고 전투로 마음이 격해질만 했고 군대 논리상 적을 죽여야만 하고 일선에서 적과 협력하는 일이 없도록 사령부가 압박했는데도
이런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생사를 가르는 전투 중에 있었던 사례. 한쪽이 먼저 공격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양쪽 모두 깨달았기 때문에 한쪽이 공격을 자제하자 상대도 똑같이 화답했다. 퇴각하는 병사는 신임 병사들에게 적과 몰래 소통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연애와 결혼이 다른 이유. 최고 경영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신경 쓰는데 그치지 않고 그 선택이 경쟁사의 의사 결정에 끼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제지 공장을 세우려 할 때 보통은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를 검토합니다. 경쟁사의 대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증설하는 경쟁사가 있는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가격과 수량. 27장 성장에 대한 지나친 기대. 기업의 성장 한계에 대해 절제력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예측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다. 믿기지 않는 복리의 마술. 복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높은 복리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른다. 현실성 검증. 대다수의 기업이 두 자릿수 성장을 추구하고 목표로 삼지만 대부분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 기업이 커질수록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규모가 클수록 성장은 둔화되거나 멈춘다. 큰 기업은 작은 기업만큼 빨리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은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 부르기도 한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큰 기업은 평균 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성장은 좋지만 이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 공중누각에 피신하기를 거부하라. 투자자와 경영자들은 기대값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투자자들은 상승 잠재력이 하락 위험보다 큰 기대 수익이 양호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